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 지금 극장에 왔어요. 극장에 온 이유는 자전차왕 엄복동이 개봉을 했죠. 대한민국 최초로 본격 자전거 영화인데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번 얼마나 영화가 쉐신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극장으로 티켓팅 확인하고 빨리 극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5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5관은 어디야? 극장에 와본 지가 거의 6개월 만에 극장을 와봅니다.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저는 오늘 코엑스를 간 김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바로 비로 알려진 정지훈 씨가 주연으로 한 영화죠. 이 영화를 제가 6개월 만에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건 6개월 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영화를 봤냐면 저에겐 나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본격 자전거 영화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한국에 자전거 영화가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냐면 뚜루 내 생애 최고의 49일. 네, 이거는 근데 다큐멘터리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영화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냥 진짜 실제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전거의 영화에 이 엄복동이라는 영화에 건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잘 돼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민 의식도 좋아지고 인프라도 커지고 이런 자전거 문화 전체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헛된 기대를 했었죠. 초장부터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생겼어요. 그 논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나중에 가고 영화 얘기 먼저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영화 리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 리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거나 영화를 보지 않으셨는데 미리 내용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영화는 처음부터 굉장히 불안했어요. 처음에 이 경성 맞나요? 거기 시내를 보여주는 CG 씬이 부감 씬이 나와요. 이게 독수리가 하고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볼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왜냐면 그 CG의 퀄리티가 이건 내가 알던 그런 영화 CG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굉장히 어설프다. 그러면서 그 장면부터 뭔가 조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반부부터 시작해서 후반부까지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이 느낌을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옛날에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이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모든 플롯들이 그냥 너무나 뻔하고 정말 이거 진짜 과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고민을 한 것인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단 하나라도 한 게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진부하고 다 그냥 모든 장면과 장면들이 너무나 뻔에 빠져있는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볼 때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연성이에요. 이 개연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에서 주인공이 무슨 일이 있고 그게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넘어가고 그거를 관객이 봤을 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영화는요. 그냥 시간이 없는데 등장인물은 많고 해야 될 얘기도 많으니까 그냥 그 개연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밀고 가버립니다. 그냥 여기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고 네임밸류도 높은 배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B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쳐요. 메인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강소라 씨하고 민효린 씨가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두 분의 여주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영화 내용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강소라 씨는 뭐 독립군 여전사 역할로 막 액션도 하고 총도 쏘고 막 난리나요. 근데 민효린 씨는 사실상 없어도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민효린 씨가 왜 계신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효린 씨의 연기가 너무 따로 놀아서 이거는 무슨 후시녹음을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고창석 씨는 분위기는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잘 묻어가는데 발음 문제인지 녹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창석 씨가 하시는 대사의 한 30%는 저는 아예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웅웅웅 거리는 톤이라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편집 과정에서 보이스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간에 설명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범수 씨는 너무 톤이 연극 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사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연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뭐 엄복동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뭐 건투를 비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범수 씨도 연기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민효린 씨도 연기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연출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독의 디렉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장인물은 많고 해야 될 얘기는 많고 엄복동은 자전거도 타야지 뭐 부모 가족 관계에 문제도 있지 빨리 뭐 경성 가가지고 자전거도 뭐 해야지 뭐 사부님과의 이범수 씨와의 뭐 문제도 해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해결해야지 또 그 민효린 씨는 뭐 이렇게 서로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나고 막 무슨 뭐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영화에는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정말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연성이라는 거는 그냥 다 무시가 되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열심히 연기하시는 배우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뭐 그런 거를 무시한다는, 물론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만든 결과이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연기하는 배우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자전거 영화로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전거 대회로서의 연출의 긴박함이나 스피드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그게 가장 불만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전거 대회면 당연히 긴박한 연출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카메라 각도라든지 뭐 이런 연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런 느낌을 제가 볼 때 너무 제대로 못 살린 게 진짜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연출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 엄복동의 동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질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심각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공에 대한 얘기예요. 엄복동이라는 사람, 이 영화가 사실에 어느 정도 기반을 어느 정도 했던 말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엄복동이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나와 있는 게 당연히 자료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한국 영화는 주인공을 순수를 넘어서 바보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착함을 넘어서 바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안 좋게 말해서 등신이에요. 등신. 순수한 아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서울에 가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고구마를 씹어 먹는 듯한 그런 게 너무 진짜 심각했고요. 그러니까 정지훈 씨가 연기한 비는 그냥 전형적인 그거예요. 시장 가서 안녕하세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그 사람 좋은 그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 헤헤거리고 뛰어다니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제가 이 영화를 검색을 하면서 어떤 기자분의 리뷰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정지훈 씨가 연기한 엄복동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고 비유를 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공감이 갔어요. 주인공이 성격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라는 게 꼭 착하고 순수해서 매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메리칸 사이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완전 미친놈으로 나오지만 그 사람의 이입을 하고 그 사람의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착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완전 또라이거든요. 아메리칸 사이코에 보면 주인공이. 근데 그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정지훈 씨는 주인공으로서 하나의 이런 그 인격체로서의 매력이라는 게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더 짜증이 나요. 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한 거죠. 정말.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캐릭터를 제대로 설정을 못했다라는 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주인공을 외로도 다른 캐릭터들이 많죠. 강소라 씨도 있고 민효린 씨도 있고 이범수 씨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시는데 또 그 고창석 씨도 나오고 그리고 이시연 씨도 나오고 김희연 씨도 나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들이 밸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네임밸류 높으신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 캐릭터들을 제대로 살릴 설정을 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그래도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주인공 캐릭터도 제대로 못 살려 나머지 사람들 캐릭터도 그냥 밀고 나가는 식이 돼버려요. 그냥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조목조목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만드는 개연성 자체가 너무나 낮습니다. 영화 자체가. 네, 그리고 이 주인공 정지훈 씨와 강소라 씨가 이어지는 그 과정은 정말 영화를 보시면 정말 이거는 황당함을 넘어서 그러니까 개연성을 상실했다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이거는 그냥 공포 영화의 점프 스케어 수준이에요. 그냥 하는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냥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영화를 보시면 아세요. 어디서 만나는지 그냥 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개연성을 상실한 걸 한 단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말도 안 됨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영화 전체의 개연성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큰 덩어리들을 잘라내고 차라리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 좀만 더 노력을 했어도 제가 이렇게 돈 아까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엄복동 씨의 동생이 2명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정말 순박한 그냥 시골 소녀 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 남동생이 그 연기자 강하늘 씨인 줄 알았어요. 그 보면서 아 강하늘 씨구나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면 신수항 씨, 신수항 발음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이분이래요. 저는 진짜 강하늘 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주신 대학 등록금으로 정지훈 씨한테 엄복동한테 자전거를 사줘요. 근데 그 자전거를 잃어버려요, 엄복동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해를 해서 막 때리고 해서 정지훈 씨, 그 엄복동이 집을 나갑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경성으로 가게 되는 이제 흐름인데 이 동생이 나중에 자기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주로 노역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노역을 하러 가서 일본인한테 총을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개연성이 돼서 마지막 후반부에 뭔가 감정씬을 또 심파를 또 쥐어짜는 한국의 또 그 심파를 쥐어짜는 또 요소로 활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도 이거 하나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동생이 만주를 간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냥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도 동생이 자기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요. 여동생도 자기 작은 오빠가 죽은 줄 몰라요. 심지어 엄복동도 자기 동생이 죽은 줄 모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정지훈 씨 그 특유의 웃음 있죠. 이렇게 웃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영화가 끝나요. 동생이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끝납니다. 굉장히 정말 저는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극장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동생 죽었잖아. 동생은 어떻게 된 건데?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생에 대한 관련 분량은 와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영화랑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바람에 흩어진 먼지 취급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전거 대회잖아요. 근데 그 예고편을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정지훈 씨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면 이렇게 타요. 자전거를 이렇게 탑니까? 힘들게 탈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고개도 흔들고 막 상체와 온몸을 흔들어서 쓰는 게 자전거라는 운동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CG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합성을 해서 얹히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막 격하게 촬영을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페달링이 무슨 마실 가는 수준으로 발을 돌립니다. 진짜
물론 그 열심히 돌리는 씬들도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영화 자체에서 자전거 대회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긴장감이라든지 속도감 자체가 아예 그냥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강소라 씨가 총격전을 하는 장면들은 어느 정도는 좀 액션이 좀 살아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자전거 경주를 하는 부분은 진짜 이거는 그냥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짜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져요.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자전거 대회에서 그렇게 물론 50바퀴나 도는 장거리 크리테리움 같은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해도 이렇게 여유 있게 페달링을 하는 대회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정말 자전거 동호회로서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시절엔 진짜 그렇게 자전거를 탔다 할지라도 연출로서 진짜 급박하고 멋지게 진짜 힘들게 빠르게 정말 속도감 있게 막 진짜 그렇게 좀 연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각도 자체도 그런 걸 좀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뽕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이거는 참 이 제작진과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3.1절을 노려서 그냥 한 건 해보려고 만든 영화 수준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국뽕은 너무나 심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팩트로도 저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엄복동 씨가 경기를 할 때 자전거 대회에 1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10만 명이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꽉 채웠을 때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이 자전거 대회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진짜 민족 영웅 클래스가 바로 엄복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뽕을 막 이렇게 고치시키고 막 그런 걸 하지 않았어도 사실에 입각해서 좀 약간 다큐멘터리를 좀 더 가미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더라도 충분히 감동과 이런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정지우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복동은 알고 보면 뭐 이런 그 송기정 씨처럼 위대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진짜 그 당시에 1910년 그쯤이죠.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의 엄복동 씨는 진짜 국민 영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거는 무슨 엄복동 씨를 떠받들다 못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것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장 보면 10만 명이 뭐야 한 2만 명도 못 들어가게 생겼던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또 이겁니다. 마지막 대결에 보면 영화 정보에도 안 나오는 배우가 한 명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부러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일본인 배역을 하는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정지훈 씨하고 엄복동하고 마지막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출을 할지 이것만은 좀 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개판이 돼요.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 왜 이렇게 연출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엄복동 씨는 다리에 부상도 있어서 피가 철철 나고요. 옆에 부딪혀가지고 여기도 피가 철철 납니다. 거기다가 앞바퀴에 펑크까지 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지가 로켓 단 놈이 아닌 이상 아무리 각성을 해봐야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각성을 해서 따라잡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연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100m를 우승할 수가 있냐고요. 예? 한 바퀴 남았다니까요, 한 바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이었어요. 저도 아쉬운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연출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인 놈이 엄복동 동생을 죽였어요, 총으로 쏴서. 근데 엄복동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계속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주는 50바퀴를 돌아요. 원형 트랙을 50바퀴를 도는 경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넘었을 때, 30바퀴를 넘었을 때 이 일본인이 엄복동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동생을 내가 쏴 죽였다. 네 동생 이름 그거 맞지? 헤헤, 내가 빨가로 네 동생 쏴 죽였다. 조센징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빵 쳐가지고 엄복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상을 또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뒤에 또 이것도 아주 진부하긴 한데 어쨌든 그 영화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복동이 각성을 해서 갑자기 한 다음에 JYP 한 다음에 힘을 내서 예? 그래서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가지고 한 바퀴 따라잡고 또 막 일본인들이 엄복동을 막 제지를 하는데 그거를 막 헤쳐나가면서 마지막 딱 남았을 때 엉덩이를 들어서 스프린팅을 해가지고 골인을 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개뿔. 그 한 바퀴 남은 상태에서 펑크나고 부상당한 상태에서 따라잡는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연출이 뭔지 아세요? 둘이 같이 넘어졌는데 먼지가 확 났다가 먼지가 사라지면서 봤더니 엄복동이 이겼다! 헐. 이런 연출입니다. 네. 이런 연출은 제가 볼 때 그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그런 연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그런 연출들이 아쉬웠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동생의 죽음은 그냥 정말 개죽음이에요, 정말. 영화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그 생각이었어요. 동생이 죽었잖아. 그렇게 아끼던 공부 잘하던 동생 어디 갔냐고요. 누구 하나 동생을 위해서 물론 또 그 동생 때문에 뭐 죽어라 동생 이렇게 하면 뭐 아유 또 심파 아유 또 심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아예 그걸 넣지를 말든가. 만주 가서 일본인한테 총 맞아 죽는 걸 아예 넣지 말든가요, 그러면. 왜 넣어, 그거를, 왜? 네, 이제 영상이 계속 길어지니까 총평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꽤 기네요. 네, 생각보다. 네, 이 영화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정지훈 씨가 술을 먹고 아침에 그 인스타에 글을 올리셨죠. 영화가 뭐 잘 안 되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뭐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엄복동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난리가 났겠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야 정지훈 전화 받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막 인스타를 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만큼 영화가 재밌다는 크크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셨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를 찍은 주인공이 자기 영화가 재미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망해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엄복동의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엄복동 씨가 노년에 이제 중년에 자전거 도둑으로 이게 실제로 실형을 살았던 게 실제 팩트로 기사에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빼박캔트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엄복동 씨가 자전거를 도둑 맞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도둑 맞은 사람으로 이거를 미화했다라는 논란마저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다 보니까 그 메가박스 컴포트 안에 그 넓은 좌석에 사람이 없어요. 이 주말에 황금 시간대 오후 제가 12시 40분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냥 사람이 그냥 텅텅해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놀란 게 와 극장 크다 하고 놀랐는데 사람이 없어서 또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참 문제가 큽니다. 제가 감히 하건데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한국에 본격적인 자전거 영화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 제작비가 120억에 뭐 광고비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뭐 100억, 150억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400만 명은 고사하고 100만 명? 될 리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인랑 정도. 그러니까 인랑도 보면 개연성이 없잖아요. 개연성. 그러니까 개연성은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야 이런 다음에 갑자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넘어가는. 그럼 관객들은 보고 쟤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씬이 뭐냐면 다리 위에서 강소라 씨하고 정지훈 씨하고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강소라 씨가 하여튼 꼭 계속 이겨주세요 하니까 정지훈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꼭 이기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둘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둘이 서로 웃어요. 보면서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영화 전체가 이래요. 뭐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참 아쉬운 얘기예요.
참 진짜 아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주연 배우들도 진짜 열심히 배우들 열심히 연기하는 게 너무나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정말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이런데 배우들이 참 열심히 연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장점 중에 하나는 김희원 씨 캐릭터가 참 뻔하지만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은 하나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김희원 씨 캐릭터가 굉장히 어차피 항상 해오던 캐릭터지만 참 뭔가 이 무게라 톤이나 분위기가 참 그런 분위기가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는 3.1절을 노리고 국뽕 한 사발 크게 가마솥에 크게 하나 말아 먹었는데 이범수 씨가 이 영화에 또 돈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마저 말아 먹을 것 같아서 참 불안한 영화입니다. 과연 며칠 만에 VOD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VOD로 나오면 자전거 동호인 분들은 한번 뭐 의리로라도 저처럼 저는 컴포트관에서 12,000원이나 내고 봤지만 의리로라도 한번 영화를 봐주세요. 굉장히 아쉬운 영화였고 제가 뭐 앞으로 영화 리뷰를 뭐 딴 거를 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뭐 저도 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유튜브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기대가 컸던 영화인 만큼 실망도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쨌든 오늘 영상도 그냥 볼만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 욕만 안 좋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영화가 그런데요. 진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